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금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닥치고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는 끝났다.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후 준비 패러다임. 10년간 계속됐던 저금리 환경이 끝나고 은행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와 더불어 내년에는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요. 급변한 환경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길어진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막상 노후 준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건 저금리로 인해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자산에 투자해 자산을 증식하는 편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자산 볼륨을 최대한 키워놓고 근로소득이 끊기면 그때 키워놓은 자산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후 준비 패턴이었습니다. 즉, 아파트 평수를 줄이거나 도심의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옮겨가고 남은 돈으로는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서 현금 흐름을 얻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금리 시대의 노후 준비 패러다임이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금리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저금리 사이클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빠를 것으로 짐작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러우 전쟁이 끝나도 예전 같은 저금리, 저물가 환경이 조만간에 다시 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본과 원자재의 이동, 선진국의 아웃소싱 흐름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요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노후 준비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물가, 저성장 시대의 노후 준비 패러다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절약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인 분들은 저축 캠페인을 기억하실 텐데요. 40대 초반만 해도 저축 캠페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저축을 장려했지만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소비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중요해지면서 저축 캠페인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을 돌아 고금리 환경이 다시 도래하면서 저축이 다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값이 비싸지면서 저축, 절약이 다시 강조되고 거품을 뺀 실속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최근에 연금개혁, 건보료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개혁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논의인데 포퓰리즘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 지출은 크게 늘린 대신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세수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세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연금 개혁과 건보료 개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받는 시기는 더 뒤로 밀릴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해져서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줄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준비를 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그다지 많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준조세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하고 수입이 없어져도 일정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는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층은 세금과 준조세 때문에 자산을 모으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세금과 준조세를 고려하지 않는 노후 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소득세와 건보료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거의 없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증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고소득 구간의 세율만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자 증세는 늘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슬로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이제 OECD 최고 수준이고 고소득자의 수는 적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은 것은 중간층에 대한 세금 인상입니다. 소득세 인상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과 준조세 증가는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그동안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개인이 돈을 모으기가 쉬운 나라였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구도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과세 이연 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갈수록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노후 준비 패러다임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이연시킬 수 있는 자산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그런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바로 그런 자산이었지만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따질 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노후에 상당한 건보료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으면서도 일정 기준까지는 준조세에서 자유로운 자산 상품은 바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만큼만 소극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이었습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비로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납입액을 늘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401k나 로트 IRA처럼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재산 증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난 30년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달라진 물가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국가가 침해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한국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속 증여세를 개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도 자산을 증식해봤자 나중에 국가에 다 바치게 될 수도 있어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일찍 증여하고 자녀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금리, 저성장 경제 환경에 맞는 노후 준비 패러다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라진 환경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할지와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